잠깐 한 30초만 쉬었다 갈게요. 저도 목 좀 잠깐 휴식하고 여러분들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30초의 Q&A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다 쉬셨죠? 다 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즘에 감기 걸려갖고 목도 아프네요. 왜 이렇게 감기 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간에 아까 질문 주신 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왜? 아까 질문 주신 거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보고 올게요. 뭐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질문이 나오는 거. 유로엑심뱅크. 네, 그죠. 유로엑심뱅크. 유로엑심뱅크 질문 주셨는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 저도 봐야 됩니다.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네, 7월 30일 날 이제 점검은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능 추가를 위해서 점검은 들어가는데 일단 그것과 관련된 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캐리비안? 캐리비안 어소시에이션이 있네요.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게 최초에 우리 유로엑심뱅크가 처음에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엑스커런트 관련된 것들 이제 사용해서 페이먼트부터 쓰고 나중에 엑스라피드를 쓸 건데 쓸 때도 초창기 때는 비트페이라는 곳 이 업체를 통해서 리퀴디티를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가 좀 약간 물음표가 생겼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라피드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퀴디티를 제공받는 거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밖에 리퀴디티 존재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로엑심뱅크 관련된 소식이 공개될 때 처음에는 리퀴디티 공급을 여기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빗페이라는 곳. 되게 특이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최근까지 해갖고 이 2분기 때 보고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OTC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 이 공급받는 거 그런 측면의 의미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고 2단계가 되면 본인들이 직접 홀딩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XRP 우리가 직접 들고 쓸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까 그분이 질문 주신 거고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지금 가장 최근 기사에서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로엑심뱅크에 대해서 그때 유로엑심뱅크 소식 들릴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유로엑심뱅크가 작은 은행이지만 처리하는 볼륨 중에 이게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 수출입 관련된 기업들의 대금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꽤나 큰 볼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유로엑심뱅크가 실제로 전면적으로 XRP를 브릿지로 써준다면
이 무역 대금 처리하는 큰 볼륨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에 관련된 소식이 여전히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소식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비트페이예요. 당시에 얘기한 거. 김부사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이 부분까지 짚고 갈게요. 유로 엑신뱅크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 기억에 분명히 비트페이였어요. 빠밤빠 여기 써있죠? 네. 1월달에 나온 거 여기 써있죠? 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비트페이 핸들 더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 핸들하기 위해서 비트페이한테 의존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거 나중에는 XRP를 홀드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아마 비트페이가 그 최근에 2분기 보고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OTC LP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거예요 아마. 예,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SBI 소식 궁금해 하시는 분 있어갖고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SBI 리플 XRP님이 SBI 7월 31일 만나요 질문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VC 자, 보시면은 7월 26일날 공지가 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마지막 날인 7월 30일날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려 반나절을 점검에 들어갑니다. 예정 시간 기준으로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일정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날 상황이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7월 30일 날 시스템 점검이 반나절 정도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 출시 준비 때문에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셜로 확인된 건 새로운 서비스 출시 때문에 7월 30일 날 길게 점검을 하는데 그게 뭘까? 아직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SBI가 지속적으로 7월까지 해서 바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일반적인 것처럼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아이디를 생성하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오픈하겠다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FATF 관련된 최종안도 나오고 그것과 관련해서 SBI가 준비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새로운 서비스는 방금 얘기한 그 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과 그런 예측이 많고 실제로도 가능성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단 뚜껑은 까봐야겠죠. 이게 뭔지는 뚜껑 까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뭐 마진거래 레버리지 관련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SBI VC도.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요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밖에 기타 등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이틀 지나면 당일날에 밝히지 않더라도 점검 끝나고 나서 며칠 안에 아마 밝히겠죠.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까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빗소 볼륨 질문이 나오니까 빗소 볼륨도 한번 보죠. 빗소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살짝 보긴 했는데 부자아빠님 질문 주신 빗소. 제가 그때 빗소 볼륨이 약간 상황에 맞지 않게 많이 상승한 거를 보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관건은 그랬죠. 이 볼륨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지 무슨 엑스라피드 관련된 걸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볼륨이 그날 이렇게 많이 올라놓고는 그 뒤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날 엑스라피드 갑자기 우악 쓰이다가 갑자기 이게 10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10분의 1 수준으로 엑스라피드 사용량이 바닥을 치고 그게 5일 정도 간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보기 힘듭니다. 이날 뭐 특별한 날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엑스라피드 이날 엄청 우악 쓰다가 갑자기 5일 뒤에
이렇게 확 줄어든다. 10분의 1 이하로. 이런 정황을 밀어볼 때 전화의 볼륨 상승은 엑스라피드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 날이 22일쯤 되니까 전 세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뭐 월급 날쯤이어서 이때 이틀만 증가했다가 그 뒤로는 바닥을 친 거다.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송금이니까 보통은 이제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도 월급 날쯤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보내고 그 뒤로는 안 보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때쯤에 또 보내고 뭐 이런 패턴을 보이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7월 22일, 7월 23일쯤에 이렇게 많이 보냈죠. 만약에 그런 패턴이 맞다면 6월 20일, 6월 23일에도 많이 보냈어야 돼요. 볼까요? 근데 딱히 그런 패턴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7월 달부터 갑자기 사용자가 증가해서 이번 달부터 이랬을 거다. 뭐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미뤄볼 때 약간 좀 좋은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빗소나 코인스피치 그리고 비트스탬프 등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볼륨이 증가했는지 봐야 되죠. 볼륨을 왜 보죠? 엑스라피드 사용량 때문에 보는 거죠. 그 중에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엑스라피드 사용량, 볼륨을 왜 보죠? 바로 볼륨이 있다는 것, 그만한 유동성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어지는 게 수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 사이클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수요가 창출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 분기보고서에 리프사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서 기관한테 판매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얘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색 고고아님도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내용은 보질 못했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원더왕님이 그런 얘기를 주셨네요. 에스크로 물량 550억 개가 기관들에게 다 팔려야 XRP 가격이 오르지 싶은데요. 그러려면 5년이 지나야 가격 상승이 올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리프사가 이 XRP를 전부 다 판매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그때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크로 물량이 다 팔린다고 할지라도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죠. 그게 다 팔린다고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은 오로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수요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리프사가 만드는 시장 판때기 자체가 국제 석유 시장처럼 실제로 다루는 이 주체인 XRP, 국제 유가 시장은 석유겠죠? 이런 것처럼 이 공급과 수요의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카르텔 같은 걸 형성해갖고 시장 가격에 조작, 인위적인 조작, 영향을 주고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고 그게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큰 틀은 공급과 수요에 이제 결정이 나죠. 마찬가지로 지금 리프사도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XRP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막 유즈케이스 막 이걸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환시장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XRP를. 그래서 오로지 요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XRP를 얼마나 써주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그쵸. 이것만 봐도 증명이 된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투기적인 요소에 의해 오른 거지만 에스크로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격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제 XRP 린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공장장님 궁금해서요. 리프사에서 의회에 보낸 서신이 30일 날 비트코인 청문회 때 다뤄질까요? 다뤄지리라 보고 리프사에서 맞춰 보낸 걸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 PR이라던가 또는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 이쪽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궁예면은 온만이 밤매우면서 리프사 니네 딱 좋아, 딱 마음에 들어, 니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30일 날 그런 청문회 그것 때문에 목표로 두고 지금 이런 서한 보낸 거지, 쏙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궁예도 아니라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항상 가능성이 있겠죠. 린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식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합법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적으로 음지에 있는 게 아니라 양지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데이터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죠? 리프사가 옛날부터 2017년 그때 이전 또는 그때쯤부터 미국에 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로비도 하고 있고 로비 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약간 마케팅적인 또는 기업 PR 차원에서 이런 공개 서한도 보내고 이런 거를 미루어봐 린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30일날 청문회든 또 뭐가 됐던 간에 그런 것들 전략적으로 노리고 서한을 보냈겠죠. 단순히 쓸데없이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고용이 돼 있으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일날 청문회, 그게 타겟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로비했냐고요? 저희 기억은 안 나는데 로비했어요. 볼까요 잠깐? 저는 어디에 로비했는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로비라고 트윗했나요? 아 이건 딴 건데. 거버먼트? 아하,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놨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그냥 트윗 하나하나 찾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해놨을까요? 아, 참, 어렵네. 하하, 요걸로 검색하면 나오나? 또 안 나오는데? 자금이요? US라고 해볼까요? US도 아닌데. USA? 아, 뭐라고 찾아야 되나, 이거? 로비 자금요? 로비라고 치면은 나와야 돼요. 로비 자금으로 했으면. 자, 어쨌든,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되게 막, 로비 대상이 막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있거나, 뭔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면 제가 그거를 되게 강조해서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보이는 데이터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크게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미루어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거. 조작 찌라시죠. 그 쓰레기입니다.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게 호크 크립토 거 보지 마세요. 관심병자예요.
오리너굴님 혹시 좀 늦게 오셨으면은 아마 제가 설명드린 거 못 보셨을 텐데 이 영상 내일 오전에 업로드 되거든요. 9시에. 예, 그때 영상 참고하시면 디테일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르다를 거르는 게 아니라 R3의 코르다 세틀러 그리고 XIP 그리고 이 두 개를 놓고 소설이 난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거르세요. 소설가들이 선동하는 거. 누가 보면은 이미 리프사가 전 세계 지배했었어야 돼. 그 소설에 따르면. 근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소설가들이 쓰는 게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XIP 가격이 지금 이랬으면 안 되죠. 이미 진작에 1000만원 갔어야지. 그 정도 급이면. 근데 그게 현실이 아니니까 못 가고 있는 거겠죠. 리플이 떡이 상했나요? 또 떡이 상했군요. 아이, 근데 저는 단기적인 가격을 보지 않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보고 있어갖고 빨리 그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는 거,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그 김우님 질문 주신 거는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할게요. 보시면은 어디 있으려나 Q&A. 자, 여기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편집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순서대로 안 돼 있네. 아,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하게 돼 있네.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뒤로 가야 되네. 왜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지? 요거. 자, 요 링크로 대체할게요. 와, 4년 되신 분이 있어요? 대박이다. 4년이나 되셨어요? 오. 자, 하늘마니아님, 공장장님이 하시는 일은 연봉이 높은가요? 알면 다칩니다. 우와, 3년 되셨어요? 그건 완전 조상이신데? 그 원 단위의 가격으로 들어가셨을 텐데요? 기무님은 무조건 지금 수익 중이시겠네? 좋겠네요. 이거는 링크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얼핏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아예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특별한 거 없는 소설이 난무할 소식 같아서 보지를 않았는데요. 애초에 궁금하시면 링크를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17년) 말 힘드실 때 들어왔네요. 17년 말이면은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을 때 아닌가요? 아유,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 있네요. 혜연비님이 찾아주셨네요. 이종란님도 3년 됐어요? 야, 수익 중이시겠네.
대박. 자, 아까 궁금하셨던 분 혜연비님이 찾아주셨어요. 혜연비님 감사합니다. 이 리프사 로비 보고서거든요. 여기 써있죠. 에이전시 어딘지. 이슈는 폴리시 관련된 거, 디지털 커런시 관련된 거. 2018년 4월 20일. 열심히 1분기 때 로비를 했네요. 내용도 나오나? 내용도 나오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활동했던 사람들 이름 3명 적혀있고요. 2분기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역시나 폴리시 정책 관련된 거, 디지털 커런시. 8월에도 3분기에도 열심히 로비했네요. 이번에는 이슈가 좀 다른 게 있네요. 파이낸셜 서비스 레귤레이션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서비스 레귤레이션. 두 개. 세네이트랑 하우스 오브 리프레젠티브 3개. 아우, 싸우시겠어. 1800만원에 비트 코인 30개요? 두 번 로비했고. 그러네요. 혜연미님 감사합니다. 이거 찾아주셨어요. 아까 질문 주신 분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 여기 드릴게요. 로비 공개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근데 이 내용만 갖고 뭔가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어요. 역시나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로비 활동을 위해 뭐 정보 관계자 누구랑 누가 만나고 로비스트랑 만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뭐 그런 회의록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월화 어서오세요. 힘드시겠네요. 확실히 힘내십시오. 이게 어떻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후구입니다. 저도 마이너스 중이에요. 힘내십시오. 앞으로 리프사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와, 종란님 장난 아니시네. 3년 되셨다고요? 오. 시원한 커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 원래 사람이 한 200명 정도일 때가 되게 조용조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나 와 계시죠? 300명 넘어 계신데 역시나 사람이 많으면 일단 싸우고 봐야죠. 싸우지들 마세요. 서로 어차피 같은 입장인데 싸워서 뭐가 남겠어요. 생각이 다르면은 그렇구나 하고 서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생각이 똑같아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서로 기분 나빠하면서 싸울 필요도 더더욱 없다고 봅니다. 싸우실 거면 차라리 저를 욕하십시오. 제가 그 화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동사송님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칭찬도 감사합니다. 이 링크는 또 뭐죠? 그리고 아침 올 때까지님 뭔가 저한테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세요. 하시고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저 계십니다. 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트레스 재밌게 푸세요. 할 거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팩토리 C 밥새끼 챙겨 드셨어요.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재밌게. 이런 거는 약간 위트 있잖아요. 팩토리 씨밥새끼 챙겨 드셨어요. 이렇게 끈을그으면 욕이 아니고 이렇게 쭉 이어 얘기하면 욕이죠. 팩토리 씨 밥새끼 챙겨 드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싸우십니까? 아니 저렇게는 해도 돼요. 뭐
팩토리 C 팩토리 C 수박 씨 발라 먹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웃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사람인지라 말은 이렇게 해놓고 막 신고하고 쫓아내 막 강퇴시킬 수도 있어요 막 이래. 아니 저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짜잔! 김부사님 아까 얘기하신 거, 예. 갈기트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예, 갈기트론. 예, 그러면은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체크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갈기트론이 XRP랑 리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좀 약간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이제 자기가 좀 소설을 써갖고 쓰는 걸로 좀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갈기트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네, 잘 모르는데 너무 막 나중에 이불킥 할 거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갈기트론이 얘기했으면은 저는 아마 그 내용이 틀렸을 거라고 봅니다. 볼 필요도 없이요. 왜냐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마리오님, 저 수박씨 발라 잘 먹습니다. 네, 마리오님도 수박씨 잘 발라 드세요 이러면서 막 신고. 아니요, 곰탱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갈기트론 같은 경우는 베어러블 가이랑 약간 성향이 달라요. 베어러블 가이는 관심병자고, 갈기트론은 약간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막 배울 때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을. 근데 약간 갈기트론은 절대 그거 없어요.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중간에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막 되게 구차하게 변명을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이 틀렸거나 실수했으면 제가 틀렸네요 이러면 되잖아요. 뭐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말이 진실인데, 문제는 맞으면 좋을 텐데 틀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데이비드 슈왈츠가 뭔가 얘기를 해서 본인이 했던 말이 다 틀린 게 컨펌이 됐는데도 구차한 변명을 해요. 막 계속. 한국 사람 아닙니다. 갈기트론 아마 외국인일 거예요.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했다면은 갈기트론 역시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아니 OTC 데스크의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은데 갈기트론이. 네, 심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했다면은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됐고요. 네, 지금 몇 분 됐죠? 1시간 반 가까이 돼가네요. 드디어 종료할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파이낸스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정리가 된 건가요? 아까 어떤 분이 비트파이낸스 관련된 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걸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긴 또 이제 비트파이낸스 내일 재판이 열리나요? 뭐죠 내용이? 비트파이넥스가 해상원 은행위원회? 뭐지? 뉴욕주에서 재판하죠. 이거는 저는 좀 1어를 번역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거는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예전부터 뉴욕주에서 비트파이넥스를 문제 삼았고,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뭔가 정리가 된 모양이네요.
이 관할이라고 번역한 건 아마 일본에서 어떤 단어 썼을지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단어는 아마 주리스딕션일 겁니다. 요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방정부 형태로 돼 있어서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 관할법이라는 게 본인들만의 법으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연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뭐 번역했고, 일본어 번역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관할이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근데 요걸 겁니다. 원어는 주리스딕션. 지금 비트파이넥스의 주장은 그건 같네요. 본인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뉴욕주에는 없다. 너희 관할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래서 뉴욕에서 뭔가 본인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정당성이 없다는 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뉴욕주는 그렇지 않겠죠, 입장이. 재판이 재개된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게 내일인가요? 내일 한다는 건가? 이게 일본어가 번역돼서 좀 내용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내일 하나 보네요. 저는 이거 만약에, 페알님 맞아요. 비트파이낸스가 테더 발행한 곳입니다. 리플사 직원으로 밝혀지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리플사 직원 약간 뭔가 되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가, 만약에 리플사에서 그 직원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저는 리플사 못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직원이 있는데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거는 거의 뭐 사기칠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탈출할 시기만 볼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비즈니스를 하자고 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신뢰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리프사 경비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강훈이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 테더 재단이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서 직접 발행은 테더 재단인데, 어쨌든 이 재단 자체가 이제 비트파이넥스일 거죠. 그런 관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훈이님 같이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좋은 얘기 고마워요. 청소 아줌마. 대박 난자님, 내일 영상 아시죠? 내일 영상 그걸로 답변을 대신 드릴게요. 윤진수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윤진수님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돼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이트? 네이트 뭐죠? 맞아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아마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뭐 여러가지 디테일한 거 짜잘한 거 있을 텐데, 혜연비님이 방금 얘기하신 게 중요 포인트죠. 비트파이넥스에서 돈이 필요한 거를 테더를 발행해서 막았느냐. 근데 테더는 사실 달러를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 사실 뭐 테더를 한 $10,000 발행하고 싶으면은 사실 본인들 계좌에 $10,000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가치를 보증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더욱이 테더를 발행한 이유도 회사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이 액수만큼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갖고 본인들의 손실을 메꿨다는 거.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진짜 크나큰 문제죠.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런 기업은 놔두면 안 되겠죠. 언젠가 시한폭탄이 되겠죠. 세계경제 위기가 왜 왔었죠? 2009년 뭐 그때 이제 서로 연쇄부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특히나 모기지론이라는 대출 상품, 미국 주택 하나 사면은 그거 대출 받아서 그거 갖다 또 다른 집 사고, 근데 그 대출을 또 받으려고 했을 때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해주고, 무에서 유를 막 창조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출을 막 이뤄졌는데 하나 둘씩 대출자,
채무자가 파산이 나니까 연쇄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출발해갖고 세계경제가 왔는데, 뭐 비슷하죠? 지금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이 고객들이 테더를 보유한 고객들이 야 달러로 내놔 했는데 얘네가 지급을 못하면은 뭐 규모야 확실히 다르겠지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약간 금융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데는 법으로 정리를 해줘야죠. 완전 사기니까요. 아니 김명희님 혹시 세력이신가요, 김명희님? 아직도 계속 사신다고요? 네, 무서우신데? 아, 그렇게 되면 비트 10만원이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게 테더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액수고, 비트코인 가격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소식을 충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은 진짜 10만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렵지 않을까요? 10만원까지 한 번에 가는 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가격이 어차피 미래의 일이고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분야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쵸. 아, 여러분들 이제 그럼 100만원, 예, 100만원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세력들이 역공격할 수도 있겠죠. 자, 내려갈 줄 알았지 2천만원 가자! 이러고 갈 수도 있겠죠. 예, 지켜봐야지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1시간 반 정도 달렸는데요. 오늘도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일 평일엔 9시에 계속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중간 광고를 드리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방송 시간에 미리 답변을 드리거나 이어서 바로바로 시간 딜레이 없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뭐 응원의 메시지라도 좋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제가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방송 때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먹는 걸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저도 으쌰으쌰 해갖고 제발 리프사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성공하는 날 꼭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랑 리프사 성공해서 그 성공으로 XRP 뭐 만원이든 어쨌든 성공한 가격이 되는 걸 보고 같이 웃으면서 그냥 막 마음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가격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좋은 얘기로 이번 주에 좀 좋을 만한 소식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일 모레도 하나 있죠. SBIVC 그때그때 더 많은 좋은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치질 팩토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팩청장님들 월발바 좋은 밤 되십시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